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저 2019학년도 올리브 입시영어 학원의 고1 1학기 내신 대비 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기선제압 딱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왜요? 음, 처음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 이제 그때부터 또 계속 상승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겠어요. 네이버 같은 거 기사 검색해보면 고등학교 내내 성적 향상이 1등급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점수에서 시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고1은 역전을 위한 기회의 순간입니다. 자, 여기 적어놨는데요. 자,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중3은 외부 지문이 딸랑 2개에서 6개, 아예 없는 학교도 있었죠. 자, 근데 고1은 가장 많이 나온 학교는 41개 나왔어요. 대부분은 35개에서 한 41개 정도 나왔습니다. 단어는 그렇다 보니까 중3은 한 200개, 고1은 1100개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거 전체를 다 암기해야 되는 학생은 정말 못하는 학생이죠. 그래서 아마 중3은 한 50개 정도 단어 됐을 거고요. 고1은 아마 한 60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양이 굉장히 많아지죠. 일단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이유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지문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발표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수행 평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요. 또 어떤 학교는 이제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모의고사 자체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알아서 공부해 오래요. 그렇게도 이렇게 막 진행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하고 수화, 그 다음에 사과탐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학습량이 많아서 오죽하면은 100점 받는 학생들, 보정고에서 100점 받는 학생들도 너무 많다고 막 이제 투덜투덜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1등급하고 2등급이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영어는 언제나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1등급, 2등급을 구분해 내려면 이렇게 학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법이 중학교하고 달리 문법이 전범이에요.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한 챕터에 2개씩 문법을 설명해 주셨죠? 문법 프린트도 주고 그것만 시험이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전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고1부터 고3까지 문법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물론 이제 어휘는 달라지는데. 자, 그런데 이게 왜 도대체 역전을 위한 기회의 순간이 되느냐? 중학교 때는 정말 학교 공부에만 충실하면 학교 시험은 어려운 게 없어요. 음. 또 이제 그렇긴 하지. 어떻게 그 공부에 집중하고 열심히 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하여튼 중학교 때는 학교 공부에만 충실해도 시험 성적 나오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실수, 관사 빼먹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 빼먹고, 이렇게 되게 간단한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아니라 실력이 나오는, 그리고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 혼자서 못합니다. 41개. 이거 준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을 위한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죠. 이 공부가 이게 쉽겠어요. 이 41개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학교 공부에만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나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잘할 거야. 이렇게 약간의 방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점수가. 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꾸준하게 차근차근 공부하면 역전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요거를 기회의 순간으로 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상외로 주장 제목 유형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중학교 때는 외부 지문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죠? 해석만 할 줄 알면은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됐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한국말로 된 설명과 해석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면은 고3 때 그런 게 많이 나오면 그걸 불수능이라 그러는 건데 고1 때도 그런 게 나와요. 교과서가 말고 외부 교재에서 나와요. 올림포스, 수능 특강, 리딩 파워 전부 도대체 작가가 대략적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주장 제목 이제 주제 제목 문제로 바뀌고 그건 틀려요. 그거를 정확한 이해를 못했으니까. 자, 그리고 1학기 때는 문법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법이 전범위가 되다 보니까 중학교 때하고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이 틀려요. 근데 또 2학기 때는 어휘 문제 또 많이 틀립니다. 2학기 때는 대부분 이건 고1, 고2 다 똑같은데요. 1학기 때 이제 문법 문제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많이 틀리는데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이제 한 학기 하면은 다 압니다. 그때는 이제 어휘로 1등급, 2등급을 갈라요. 지문에 없던 어휘를 출제시키거든. 하여튼 자, 우리는 일단 1학기부터 집중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서술형에서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게 중학교 때하고 달라서 그래요. 중학교 때는 문장 하나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문법도 어, 6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보통은 4개밖에는 안 배워요. 문법을. 한 시험당.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그냥 암기해서 쓰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문법 시험 자체가 전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 쓰는 거면 차라리 쉬워요. 일정 부분, 일부분만 채워 넣어야 돼. 학생들이. 그게 더 어렵습니다. 문장을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문법에 맞추어서 채워 넣는 것.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수행평가. 이거는 시험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막 21개라 그랬나? 막 13개, 막 14개 이거 예사로 나오고 그 수행평가 성적 안 좋으면 당연히 시험 성적 잘 봐도. 그래서 제가 1등급 점수를 받았는데 결국은 2등급 나온 학생도 봤어요. 왜? 수행평가를 못했어.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수행평가가 시험 기간 바로 3일 전까지 그 수행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수행평가. 자, 올리브 내신 대비 선행 준비. 자, 선행 준비라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이제 선행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고등문법을 정리를 완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1부터 고3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미리 해놓는 게 낫지, 시험 한번 본 다음에, 시험 한번 성적 망친 다음에 공부하면은 별로겠죠?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등 문법을 정리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문법책 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중에서 파는 문법책 그걸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등 문법을 배운다라는 얘기는 문법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어떤 함정을 또 쓴다. 이런 거를 배우는 거지. 시중에서 판매하는 문법책 보면서 문법 공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급적이면 미리 해져 있었어야만 돼요. 자, 그리고 자, 단어하고 수거, 영어에서의 무조건 기본은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미리미리 대비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습서도 또 살 거고, 그 다음에 외부 교재 또 사게 될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단어 수거 어느 정도 다 주는데 그것만 갖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수거가 좀 정리가 미흡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교과서하고 외부 교재에 붙어 있는 거에 더해서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당연스럽게도 외부 교재 선행학습은 미리 조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내신 대비 들어가면 다시 하긴 해요. 자, 올리브 내신 대비 강점, 꼼꼼한 관리, 질의응답.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꼼꼼한 관리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꼼꼼한 관리 아주 강조합니다. 자, 질의응답, 수행평가 준비까지. 자, 그리고 아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틀린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그 지문을 그냥 해석만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경험, 그런 게 갖추어져서 학생들에게 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 완벽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시험지 분석 데이터와 노하우로 학교별 문제 포인트 꼭꼭.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 분석하고 그러는 거, 시험 문제 분석. 힘들어요. 생각 외로. 하지만 저희 매번 꼬박꼬박 해놓고 있습니다. 자, 꾸준한 영작과 문법 풀이로 서술형과 문법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가장 많은 변형 문제. 변형 문제는 진짜 가장 많이 저희 학원생들이 풀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 풀면은 이제 핵심 문제 준비해 놨고요. 자, 그다음에 학교 특성에 맞춰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건 학교 특성에 맞춘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자체 제작한 또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 특성에 딱 맞추어져 있어요. 자, 내신 대비 시간표하고 레벨별. 자, 보통은 이제 주중반으로 갑니다. 월수, 화목.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주 2회고요. 근데 이제 주말반이 있어요. 주말반이 있어서 주 1회반이 운영이 또 되고요. 그리고 주말과 주중반 이래서 주 2회로 또 수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 1회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좀 영어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좀 시간이 좀 있다 싶으면은 가급적이면 주 2회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나 시간이 없는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숙제를 내줘도 학원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오는 숙제를 주는데 학생들은 학원 오기 바로 전에, 바로 전날 밤이나 학원 오기 바로 전에 학교에서 합니다. 이 숙제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주일에 한 번밖에 공부 안 하는데 그거보단 좀 여러 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 1회반은 꼭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주 2회가 좋고요. 자, 내신 기간에 저희 평상시에는 저희는 언제나 레벨별로 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 내신 기간에 수업 자체는 지문 설명 이거는 학교별로 같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하고 관리받고 시험 보고 이런 모든 학습은 레벨별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결석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보충 시스템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연히 결석은 안 하면 좋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동아리 활동에다가 또 무슨 수행 평가에다가 너무 바빠요. 결국 결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보충 시스템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요일에 수업 들으러 와도 당연히 됩니다. 자, 저희의 강점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저희는 문법 정리, 그 다음에 영작 이런 거. 자, 개인별로 틀린 것만 공부 가능하고요. 빠르고 효율적인 복습 시스템 1대1로 학생 한 명 한 명 챙겨주는 세심함과 철저한 학습 관리. 저희는 무조건 학습 관리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자, 내신을 공부하면서 수능까지 당연히 공부할 수 있고요. 자, 기초부터 문법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독해라든가 이런 거는 잘하는데 문법만 부족한 학생들 특히 많아요. 자, 그런 학생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현장 강의도 하고 또 동영상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해서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그리고 이제 각 학교 외부 교재들 어떤 식으로 이런 동영상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서술형 문제는 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동영상 강의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44명의 행방불명자들의 가족과 친척들은 이라크에서의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수를 위해,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을 위해, 자, 회수라는 표현을 recovery라는 표현을 줬네요. 그죠? 유엔도 또한 그것에 해야만 하는 역할, 그러니까 is due로 하면 되겠어요.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play가 되겠죠? 정부가 그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안 자, 그러면 여기 부분 해보면 자, 요구했다. 친척들은 이제 문장 전체 주어가 요거고 여기가 요구했다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자, 역할을 하다. 그러니까 그것에야만 하는 역할을 하기를 유엔이 이렇게 주어 동사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수를 위해. 근데 보통 뭐뭐를 위해는 투부정사 우리 표현 많이 썼었죠? 그런데 회수라는 표현이 the recovery라는 명사를 줬어요. 명사. 그러니까 명사 뒤에 투부정사랑 명사를 같이 쓸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전치사 for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의라는 표현 당연히 of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United Nations to play its due role. 자, for the recovery of their loved ones. 이렇게만 쓰면 맞느냐? 아니고요. 자, 앞쪽에서 보니까 demand, 요구가 나오죠, 요구. 그래서 이거는 뒤쪽 우리 권유형 가정법 뒤쪽에서 배우죠, 우리. 주장 제한 요구 명령, 주장 제한 요구 명령이 들어가는 표현에서는 뒤에 대절에서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played가 아니라 ed가 빠져야 됩니다. 자, 너의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는 것은 그것이 피부 속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 자, 뭐뭐 하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오형식 동사 cause예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자, 자라다라는 표현은 grow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 속으로 전면구를 써야 되고 into the skin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가요? 너의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는 것. 이게 주어가 되겠죠? 자, 자르다, cut, 너의 발톱이니까 your toenail. 너무 짧게, too short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이건 이제 부사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어는 없으니까 대절을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를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cutting your toenail too short. 자, 이제 동명사 주어 썼고요. 자, cause, can cause it. 자, cause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써야 되니까 to grow, 피부 속으로, into the skin. 자, 이번 지문의 내용은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예제 말고, 쌤이 다른 예제를 설명을 하나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자, 동물원에서 동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라고 해보자.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연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자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사자를 올바른 환경, 즉 야생에 두고 그거를 연구해야 진정한 사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철학자, 자, 레드클리프 리처드라는 이 사람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야생 속에서 한 가지 측면만으로 한 가지 장소에서만 사자의 본질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다. 사자가 자연 속에서 아니면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 동물원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는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거를 또 알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존재가 있으면은 그 존재의 모든 다양한 측면에서 그 존재를 알아야 진정으로 사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말했다고? 철학자인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즉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좀 껄쩍지근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 철학자가 한 얘기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reveals가 아니라 이거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is revealed 이렇게 수동태로 사용해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나갑니다. 자, according to philosopher Richard, 이 사람에 따르면
자, it is incoherent. 그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가주어, 진주어겠죠? 자,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something's real nature is revealed. 자, 무언가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When it is in its correct environment. 그것의 올바른 환경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